한국 전쟁 이후 20만 명의 아이들을 세계 곳곳으로 입양 보내며 최대 입양 송출국이었던 한국. 해마다 줄어들긴 했지만 오늘날 세계 11위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서 60년째 계속되고 있는 해외 입양 역사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과거 입양 아동들은 대부분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거나 미아가 된 아이들입니다. 전쟁 이후엔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부모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버려져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입양된 아이들이 어엿한 성인이 되기 시작한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부모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부모는 누구인지 그 뿌리를 찾아 나선 겁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에서는 지난 4월 해외 입양의 시초였던 혼혈 입양인들의 한국 방문기를 취재했었습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I would want to say thank you. You did something for me that I don't know if I could do myself. It was a selfless act. But that's all I remember is her hugging me and kissing me and telling me to be a good girl. And I want to tell her, I've been a good girl. 이들 혼혈 입양인은 물론 60년대 이후 해외로 입양되었던 아이들은 당시 부모의 선택을 이해하며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찾기 위해 머나먼 이곳 한국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특집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도연영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요. 앞으로 법률방송에서는 실종 아동은 물론 실종 치매 노인, 성인 실종 등 애타게 실종자를 찾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애타게 가족을 찾는 해외 입양인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합니다. 경찰청 장기 실종 추적 전담을 하셨던 이건수 교수, 한인 입양인 단체 미행코리아 김민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행코리아에서는 입양인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함께 진행하고 계시나요? 미행코리아에서는 가족을 찾고 싶어하는 입양인들의 입양 서류를 읽어보고 번역을 하고 또 실제로 입양된 기관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입양인들이 의미 있는 장소, 고아원이라든지 발견된 장소 등을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요. 또 주민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의 단서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을 찾을 때 통역 같은 것도 도와주고 가족을 찾은 다음에도 서로 의사 교환이라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간절하게 가족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지난번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가족을 찾는 방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렸다고요. 예, 지난번에 이 법률방송에서 방송되었던 입양인이었는데요. 한정자라고 혼혈 입양인입니다. 네. 그때 왔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번에 삼촌하고 고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Hello, my name is Lisa Jackson, Hunjongja, and we have 6 children and 18 grandchildren. And family is very important to me. 엄마가 되어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알게 되었습니다. That she wasn't selfish to try to keep me under the circumstances, but to allow me to have opportunities in the U.S. And so I would just tell her I thank her, and I love her very much, and I've missed you. 그런데 인터뷰 당일 저녁 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Well, I found out that my mother had passed away. 애타게 찾던 엄마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Since 2 years. And I was very, very sad. The good news is that we went to our village where I grew up and where she was her last residence. And everyone said such wonderful things about her. They said that she missed me, that she cried for many months after she put me to adoption.
She spent her life doing good work in the church and raising other children. So I'm happy to know that. 앞으로도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모두 가족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수 교수님,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입양이 됐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종인데 입양이 됐던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입양 케이스가 참 우리나라에 꽤 많은 인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면밀히 좀 살펴보면 우리 그 아이들이 입양을 될 때 호적을 만듭니다. 호적을 만드는데 좀 더 편하고 쉽게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고아 처리 형식으로 호적을 만들어서 보내다 보니 입양인들 기록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입양인들의 내용을 보면 길을 잃어버린 미아, 또 유기 아동, 다양한 그 케이스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인 아이들 하면 그 왜 입양이 됐는지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좀 알기 힘든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많은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6, 70년대 전쟁 이후에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들은요, 네 분입니다.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입양이 됐던 분들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겠죠.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사연이 소개될 때 집중해 주시고요. 또 작은 단서라도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연을 갖고 가족을 찾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김영희, 1971년 8월 1일생으로 추정됩니다. 1973년 10월 26일 영등포 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당시 빨간 털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을 안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1974년 8월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조민우 혹은 정민우, 1979년 1월 15일생으로 추정됩니다. 2살 위인 형 조민수 혹은 정민수 씨도 있습니다. 1981년 아버지 조순동 혹은 정순동 씨가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친모와 친척을 찾을 수 없어 이웃들이 두 아이를 보호기관에 보냈고 형제는 1981년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합니다. 정지숙, 1976년 2월 24일생으로 추정됩니다. 수원시 지동 신화여관 앞에서 발견됐으며 생후 약 25일 된 아기였다고 합니다. 1976년 8월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이운우, 1973년 4월 5일생으로 추정됩니다. 1살 어린 동생 이시우 씨도 있습니다. 1980년 1월 1일 저녁 9시경 천호동 425번 길에서 발견됐으며 당시 친모는 돌아가셨고 중국집에서 일하는 친부와 지냈다고 합니다. 친부는 물론 입양 전 자신들을 돌봐줬던 위탁모 김순예 씨를 찾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가족을 찾는 네 분 지금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입양될 당시 대부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지금 모습들이 많이 변해 있겠죠.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요, 입양 당시의 사진과 함께 지금 현재의 모습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사연이 소개될 때 내 주변에 혹시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김민영 대표님께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김영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이분은 1971년생으로 추정이 되고요. 1973년 영등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8월에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조민우 혹은 정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우입니다. 이분은 조민우인지 정민우인지 확실치 않은데요. 아버지하고 함께 살다가 1981년도에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성함이 조순동 혹은 정순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버지 사망 이후에 친모와 친척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정지숙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My Korean name is Jung Ji-suk. 네, 이분은 1976년생으로 추정이 되고요. 수원시 지동 신화여관 앞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 당시 집에 귀가하던 중학생이 영아를 발견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생후 25일 된 아기였습니다.
다음은 이은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Lee Unu. 예, 이분은 1973년생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살 어린 동생 이시우 씨와 함께 입양이 되었습니다. 친모는 돌아가셨고 중국집에서 일하는 친부와 지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입양 전에 위탁 가정에서 지내기도 했는데요. 자신들을 잘 돌봐줬던 당시 위탁모 김순례 씨 역시 찾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네 분 직접 만나뵀는데요. 꼭 좋은 소식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한국이 처음이신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This is my fourth visit back to Korea to visit and find my family, hopefully. 네, 꼭 가족을 찾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지금부터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영희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My name is Kim Young-hee. I live in Northern Virgini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m married and we have two children, a 5.5-year-old son and an almost 8-year-old daughter. Currently I'm a housewife and I've come to Korea to get in touch with my roots and my heritage and hopefully find family. I don't have any memory of being on the airplane to Korea, or I'm sorry, from Korea. I don't remember arriving at the airport. Just very few memories from my early years. It was a little tough. About 5 years after I came to this country, my adoptive parents got divorced, and my mother got custody of me. At that time, I seemed to be a little bit more bonded with my father, so that was a difficult time. When I was about 12 years old, I moved from the state of New York down to the state of Florida to live with my dad, who got joint custody of me at the time. And a lot of my years growing up were spent at boarding schools and camps. And my adoptive father is now deceased about a year ago. And I'm not in very good close contact with my adoptive mother. But my life with my husband and my children is a really good one. And I'm thankful that the opportunities that were available in America were made available to me. In 2010, I was living in upstate New York, and the Korean consul for the Korean embassy there met in person with me to collect my DNA sample. There was a bit of news coverage and press about that, and a man in Korea came forward looking for his daughter who was lost, who had a similar background to mine with regard to maybe the region that she was lost in, her age and the time of year that she was lost. We compared DNA and unfortunately there was no match. We were kind of both in disbelief about that. And a couple years later, I approached the family again to see if I could compare DNA with the older sister in the off chance that there was either a mistake in the lab or possibly if I had a different father. There was also no match. And to this day, this man feels very strongly that just one of my pictures is of his daughter. He feels that the clothes in that picture, that he remembers them. And there's not a way to conclusively prove whose child is in that picture. But it's one that my adoptive parents received in 1974. So he's looking concurrently for his daughter while I'm looking for my family.
I think because of my age and for whatever reasons, I was fairly young and somewhat pre-verbal. So I think events that are scary and hard to understand at that time can be a little bit more traumatic for some children. And I think it was for me. I believe that I blocked out a lot of my memories and any recollection of events before I came to the United States. Growing up was a little all over the place. So I'd like to know kind of where I came from. I feel like I have some missing spots in terms of my identity, my development. I would like to connect with what I feel that I missed out on culturally. I would like to share that with my children today. I want them to be in touch with their ancestors and history, well, not their ancestors, but their history, and the language and the country and the people. It's being Korean is who I am, even though I was raised in America, and I want to know more about it, feel good about it, feel proud about where I came from, and share that with my children. Oma, come meet your family. See how I turned out. I hope that we could maybe forge some kind of relationship in the future, but no pressure. I'd like to catch up, find out why we were separated, and see if there's anything that we can share in the future to come. 사랑해요, 엄마. 네,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건수 교수님, 김영희 씨 입양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예. 특히 제가 김영희 씨를 기억하는 이유가 어릴 적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는 분이, 그러니까 아버지로 추정된 분이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아버지도 그분도 이제 본인이 아버지다, 틀림없이 내 딸이다 해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미아로 발견된 아이들이 있으면 당시의 이름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김영희라는 이름이 엄청 많은 이름이거든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영희 씨가 소지하고 있는 어릴 적 사진이 아주 간단하게 사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라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할 때 어릴 적에 김영희 이름이 맞는지 좀 묻고 싶어요. No, I believe that my name was given to me at the adoption agency or orphanage.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어릴 적에 영등포역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발견 당시에 보면 혼자 집을 나왔는지 아니면 누군가 영등포역에 데려다 줬는지 그런 기억은 없나요? I don't have any memories of my time in Korea at all. 그러면 제가 그 사진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제가 지금 봐도 가지고 있는 사진과 꽤 닮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성장한 그 모습과 어릴 적 사진과 전혀 다르고 그런 건 느끼지 못하신 거죠? Yes, I believe the pictures that were taken before I left Korea and after I was adopted are the same child.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유심히 모든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시 미아보호소로 들어왔을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1973년 10월 29일 촬영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후에 다음 해인 1974년 8월 입양 당시에 찍은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이 현재에도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유심히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발견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맨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수사하면서 느낀 경험으로는 아이가 맨발로 발견된 경우는 그런 경우거든요. 집에서 잠자고 일어났는데 부모가 안 계실 경우에 울면서 뛰쳐나오거든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맨발로 발견된 아이라면 틀림없이 영등포 주변에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울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꽤 많다고 봅니다. 이 맨발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집을 나와서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조민우 혹은 정민우 씨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Joe Meyer. 한국 이름은 조민우입니다. I was adopted from Korea at the age of 3 with my older brother, who was 5, to the United States. Now I'm 38 years old and I live near Chicago in the US, and I work there as a civil engineer for the local government. I don't know too much. Of course, I was too young to have any memories at the time. As I've gone through the birth search, I've kind of pieced some things together. I think that we were very poor. I think that my family moved to Bucheon to work in some of the factories. And supposedly my father had passed away. There was no record or indication my mother was in Bucheon at the time. And we were turned over by the city to the adoption agency. I personally don't have any memories of my father. My older brother, he does have some memories of Korea and very few memories of specifically our father. He does vaguely remember him passing, but he was very young. He was only 5 years old. He told me that he remembered our father burning, so I don't really know what that means, but again, it's the memories of a 5-year-old. Sure. So we were adopted to the United States, and we were raised by a white family in Minnesota, which is a state in central US. So unfortunately, our life wasn't too great. There was some abuse in the family, and my brother had a particularly hard time in regards to that and struggled with drugs and guns, and ultimately went to prison because of that, and now I'm not really in contact with my older brother anymore. Yeah, it was actually, it's what made childhood a bit difficult. He needed a lot of attention because of the drug abuse, and there was a lot of treatment with our family as a whole. And I remember just feeling that it was unfair that I had to kind of go through this, even though my brother had these problems. I was young, it was a little bit selfish to think of it that way, but I strongly remember just feeling that I wanted to get out of the situation as quickly as possible. And so as soon as I turned 18, I went off to college to try to get away from my family in that situation. I think it's a difficult question, but I think it's kind of two parts at this time. The first part is to kind of learn of a life lost in Korea. So when I came to the United States, you lose all that, you kind of push it away when you really focus on assimilating in the US. So it's kind of trying to figure out those years lost and a life lost in Korea. The other part of it, unfortunately, is now my own personal rights, where some of my information on the adoption records seems like it's been falsified. So I'd like to discover some truths about my adoption and the file from the agency. If I were able to meet my birth mother, I would start off with just who she is, what she does. I'd want to share with her about my own life and about where my brother is right now. I think she'd be interested in knowing that. And then later on, I would really like to know the situation of my adoption
and what my life was like in Korea. 네,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요, 조민우 혹은 정민우 씨 사연인데요. 김 대표님, 조 씨인지 정 씨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이분은 조민우라는 이름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양기관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 이름의 성이 정 씨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직자 이름이 조민우인지 정민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가족분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을 찾지 못해서 이웃분들이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본다면은 좀 이웃들이 기억을 해준다면은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특히 그 79년도는 상당히 우리나라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웠고 79년도에 부천 도당동으로 이사를 왔고 81년도에 아버지가 결핵으로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양됐기 때문에 특히 이웃 주민들이 아마 이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류상에 아버지 이름이 정 씨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 씨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주변의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인데요. 잃어버린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이들이 그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클수록 또 상실감과 충격이 크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뭐냐면은 7살 정도 되는 아이들도 길을 잃고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이제 그 아이들 스스로 부모에 대한 기억을 잊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고아원에 있으면 아버지가 엄마가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어떤 그런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스스로 그 마음의 상실감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애쓰다 보니까 기억이 전혀 이렇게 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형과 함께 입양이 되셨잖아요. 형은 조금 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Yeah, my older brother, Hyungi, does have memories of Korea, and he shared those with me as we were kind of growing up. And those are now kind of my memories of Korea, are his memories that he remembers. 형이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있던가요? He remembers the house that we kind of lived in. He said that there was kind of a path between two like straw-roofed huts that we lived in. He also had memories of our mother as well. Very, very small and fabricated memories, but he did have those memories and he shared those with me. Maybe her dressing us or cleaning up. Very small memories, again of a 5-year-old, of a young boy. So. 아주 사소해 보이는 기억이어도 간직해두고 또 함께 이렇게 기록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그 이웃들이 이제 고아원에 보냈잖아요. 네. 보내기 전에 동사무소에 가면 그 호적을 봐서 그러면 엄마도 나올 거고 엄마 친척도 나올 거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아무래도 고아원도 물론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지금 그런 절차를 없애고 그냥 고아원에 보내다 보니까 입양도 돼버리고 옛날 호적도 찾기 힘들고 또 70년도 말 이전에 돌아가시면 주민등록이나 남지 않거든요, 기록이.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 당시 그러한 순서를 놓쳤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입양아들을 많이 만나시죠?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찾을 길이 막막한 그런 경우입니다.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의 관심 가져주시면 이분들이 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조민우 혹은 정민우로 불렸다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 부천시 도당동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당시 아버지를 잃고 시설에 보내진 형제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을 떠올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시고 친척 되시거나 또 친모 되시면 연락을 바랍니다. 애타게 친모와 친척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Jill Kramer, and my Korean name is Jung Ji Suk, and I'm 41 years old, and I live in Indianapolis, Indiana, which is in the middle of the United States. I'm married. I've been married for almost 18 years, and my husband and I have 2 children, a daughter who's 13 and a son who is 10. And I work in higher education, and I'm currently also a graduate student. I was an infant when I was adopted. I came to the United States at about 6 or 7 months old, so I have no memories, but through the search last year and through my files, we've sort of pieced together that 2 girls, one in middle school and one in elementary school, found me at a hotel and took me to the Suwon City Police Department, and they told the police officers that my birthday was January 29th, 1976, but my adoption files indicate that my birth date is February 24th, 1976, and that's the one that is on the official records. I stayed at Gyeongdong Baby Home in Suwon City for approximately 6 weeks to 2 months, and then I was turned over to Holt Adoption Agency and had a foster mother and a foster brother who was about 19 at the time in Seoul until I was adopted, and I was only with her for about 2 months. So I was about 6 months or 7 months with my other birth date when I came to the United States. I had a very happy childhood. I'm very close to my mom and my sister now. My parents, American, and they adopted 3 children. I was the only one who was adopted from Korea. The other 2 were adopted in the state of Indiana. And we were all very close growing up. We lived in a diverse community and had a very happy life. We all went to college and have stayed in the area, and we're very close. I didn't think a lot of it until about 2 or 3 years ago when my daughter had a medical condition that required some genetic testing, and we had to go to the university hospital in our town. And my husband was able to give the physicians a whole family history of his medical conditions on his side, and I didn't have any information to fill in about her, so I figured that I was getting older and that if anyone would still be alive who could give us that information, then was the time to start searching. I'm thankful to my biological parents, though, for the life that I have now. I'm very happy and thankful to be an American, thankful for my children and my husband and the family I have. So it's just really to get more information on the background that can help us in the future. I would probably tell her thank you. I can't imagine that I would have a better life here in Korea. I feel like I have a very great life. I'm very privileged and blessed in my situation there. My adoptive sister that I have, she's my best friend. And I wouldn't have my children or my husband without the opportunity to have moved to the United States. So I would probably say thank you. 네,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갓난아기였을 때 발견이 됐는데요. 김 대표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겠어요. 예, 이분의 경우에는 그 서류에 생후 25일 경쯤에 입양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을 거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수원시청에 이분을 처음 발견한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이 남겨져 있었어요. 학생의 이름이라든지 그 당시 다니던 학교 이름도 있었고 학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 입양인을 발견했던 그 중학생을 만나보면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처음 발견한 그 학생도 꼭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이 교수님, 이분을 찾으면은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단서도 찾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 그 발견 장소거든요. 발견 장소가 그 신화 여관 앞인데요. 그 여관 앞에서 아이가 발견됐다는 것은 거의 미혼모다. 미혼모가
키우다가 어려운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유일한 단서가 그러면 귀갓길에 발견한 중학생이거든요. 과연 그 학생이 그냥 귀가하는 그냥 학생인가 아니면 미혼모와 관련 있는 혹시 신고자가 아닌가 이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꼭 만나봐야 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중학생의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혹시 알고 있는 지인이거나 친척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보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Through this time, I hope to go back. We found a name of a girl who found me and took me to the police station, or that's what the file says. And so we hope to search for that girl because she provided a different birth date for me and a time of birth. So we think she may know some more information than what's in the file.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홀트 입양 서류에 있는 생년월일하고 그 수원시청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발견한 중학생이 처음에 이야기한 생년월일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되어 있어서 오늘 오후에 이제 이 친구가 직접 그 동네를 가서 신화여관 앞에도 가보고 아마 지금쯤은 없어졌을 테지만 자기가 발견된 곳이 어떤 곳인지도 한번 가서 보고 그 발견한 중학생을 꼭 찾고 싶어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처음 발견해 준 그 학생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외모거든요. 지금 그 정지숙 씨 얼굴을 보면 아빠 엄마를 많이 닮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모 부분을 좀 유심히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일 거다 상상해 본 적 있나요? My children look like their father, so I think that's interesting how genes work. So yeah, I've wondered what they look like and if they look like me. So. 지금의 얼굴에도 남아 있을 테고 또 지금 보시는 아가 때의 사진을 보셔도 부모님의 얼굴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얼굴 생김새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아 때의 모습과 성인이 된 후에 눈매나 코를 보시면 어렸을 때의 모습이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애타게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을 찾고 있는데요.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하는 입양인들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지숙 씨 보면서 현직에 있을 때 늘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혼모들이 이제 그 미혼모 유기 부모님들이 자녀를 찾고 싶어서 저희 경찰을 방문해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 유전자를 이렇게 채취해서 본인이 안 받습니다. 또 이게 왜냐면은 그 그러니까 부모가 실종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혼모 유전자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그 벽에 많이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폭넓은 법 개정을 통해서 자녀를 찾고 싶은 그런 미혼모 이런 분들 유전자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유전자 대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이 사연을 접하니까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윤우 씨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Andrew Ferreri. My Korean name is Lee Unu. I was adopted in 1980 to the United States in a little town called Ortonville, Michigan. I live in Okemos, Michigan now with my wonderful wife, Summer, and we have 3 children together, Solina, who is 9, Watson, who's 7, and my little girl, Arabelle, who's 3. Well, we were found in Chunho-dong police station when I was 7 years old and he was 5. We were in the foster system for about 6 months, and then we were adopted into to the United States by a white couple, and so we moved to the States when we were 7 and 5. I do. I have just vague memories of different things as a child. I remember things like playing in the dirt. I think we were playing marbles and jacks.
just running around like I think little kids do. I have vague memories of a mother and a father. We had told the policeman who had found us that our mother had probably passed away and that the father worked at a Chinese restaurant cooking. So, but you know, it's just over the years those memories have faded, and so it's nice to be back to try to find back some of those memories. I think by most standards, we lived a very good American life. We lived in a very small town. We were probably the only 2 Asians in town, so it was interesting. But at that time, we fit in really well. We had lots of friends. We're involved in a lot of things that I think normal kids would be involved in growing up. Our parents were great, very open about the adoption and who we were, and didn't try to hide anything from us. And then they also adopted 2 younger sisters, and so it was a good life growing up. I think mostly just to fill in a part of my life that is missing. At 7 years, seems like a long time to not know something about myself. I have 3 children, as I mentioned, and I like to teach them more about, you know, who I was and how I grew up. And it's very difficult to do that. I can't imagine that, you know, the ages they are, not remembering all the things that they've done for the first 7 years of their life. I'm not sure. I think I just like to learn more about her. I like to learn more about maybe you know, life here, and maybe the reasons why we were given up for adoption or the circumstances. And if it was by choice, I would thank her for the life that I've had up until now, and just probably just be happy to have met her, to meet her. So for the foster parents, if you're watching, I'm hopeful that you'll contact us, contact me. I'd love to find more information about maybe things we might have mentioned when we were under your care for those 6 months. So please reach out to us so I can find a part of my history, part of my life that has been missing for a really long time. 네, 이은우 씨의 사연 함께 들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꼭 이분들이 가족들을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우 씨 동생도 함께 입양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My brother's doing fine. he's just he's probably not as interested in, you know, all the searches and things that I'm doing, but he had a chance to experience this last year, and so he's doing good. 은우 씨처럼 늘 웃으면서 지내시나요? Yeah, he's actually louder and more boisterous than I am. 네. So yes. 은우 씨의 모습을 보니까요, 가족분들 역시 좀 밝게 긍정적으로 생활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 대표님, 이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 형제들을 발견한 경찰분을 만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예, 그 이은우하고 이시호 형제를 처음 발견했던 경찰을 만나서 실제 발견한 장소도 같이 가봤습니다. 가서 그 당시 정황 같은 것들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가족을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만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런 방문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은우 씨를 뵈니까요, 왠지 아버님의 모습이 이렇게 선하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 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가족 찾는 거는 가족을 잃어버린 시점에 멈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80년도 그에 입양되기 전에 위탁 가정이 있었거든요. 위탁 가정을 한번 찾아봐서 과거에 대한
기록을 한번 재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꼭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운우 씨가 위탁 가정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작년에 그 이시우하고 이운우 형제가 함께 그 부가연동 위탁 가정이 있었던 동네를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뭐 언덕이라든지 그 지형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위탁 가정하고 같이 살면서 자기 아버지라든지 그 옛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가정, 위탁 모를 찾으면은 조금 더 많은 기억들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위탁모라고 해서 이름, 성함까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혹시 운우 씨 여기서 누가 운우 씨인가요? 형인가요? I'm the one on the left with the really nice furry jacket. So, and my brother Siu is on the left. So he's 5 in that picture, and I'm 7. 네. And who is this woman? We believe she's our foster mom. And do you have any the remembrance about your foster mother or family? Little bits. We remember, little things like watching TV at their house. A little bit of where they did some cooking and like hot stove. So just it's getting much more faded now that I'm older, but I do have some memories.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게 아버지와 생활하다가 어떻게 해서 입양이 됐는지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두 형제가 나와서 엄마 찾으러 가다가 길을 잃은 건지 그런 본인의 어떤 그 어릴 적 기억이 좀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 그 서류에 보면은요,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제가 교수님께 궁금한 거는 이 친구들이 발견된 곳이 천호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저희가 주소를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 이운우, 이시우 형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그 중국집이 천호동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어디 외딴 다른 훨씬 이렇게 먼 곳에 있다가 뭐 천호동에서 발견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발견된 장소가 꼭 거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자료를 확인해 보면 경기도 안산에서 없어진 아이들이 서울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고 특히 천호동 지역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거리가 있었던 지역이라 또 강변역하고도 가까운 지역이라 천호동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생과 함께 입양이 된 이 운우 씨입니다. 1980년 천호동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형 이운우, 동생 이시우 형제입니다. 이 형제를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제보 부탁드립니다. 특집으로 마련된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입니다. 멀리 이국에서 부모를 또 가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 방송을 준비하는 내내 이 스튜디오에서는요. 어둡고 슬픈 기운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 네 분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정지숙님부터 가족들에게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I just want to thank this group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our story, and I'd love to hear from people, but I know that there are private issues, and so I just welcome the opportunity to have as much information as I can. Yeah, the same for me. I'd love to have and encourage those that have maybe given folks or children up for adoption to keep searching and look to find us because we're looking for you, and it'd be nice to meet you someday. I'd just like to say that if my family here in Korea is watching, that I'd really would like to meet you, but if you're uncomfortable with it, I don't want to be a burden. And just to know that I am doing well in America. I hope my family will have the courage to come forward. Don't have any bad feelings about the things that happened in the past. We all have things that are out of our control. I hope you
can look forward to the opportunity to meet your grandchildren. I would really like that. And I just like to fill in the pieces that are missing in my life, know more about my origins, and know that the life that I have now is really good. 네,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꼭 가족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님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이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가족을 찾는 것은 아주 긴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지칠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가족을 찾는 입양인들도 그렇고 혹시 또 입양을 보낸 아니면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찾으려고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양인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들에게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 제가 좀 더 왜 못했을까 이런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저는 우리 한국인이다. 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인이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으로 손을 내민 거잖아요. 손을 내미는 손을 이제는 우리가 꼭 잡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 갖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제보 그리고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를 기울이고 제보를 해주시는 거겠죠. 입양인들을 알고 계시거나 이들의 가족들을 알고 계시다면 제보 전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실종 가족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실종 가족을 찾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1971년 8월 1일생으로 추정됩니다. 1973년 10월 26일 영등포 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당시 빨간 털옷을 입고 있었고 신발을 안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1974년 8월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조민우 혹은 정민우. 1979년 1월 15일생으로 추정됩니다. 2살 위인 형 조민수 혹은 정민수 씨도 있습니다. 1981년 아버지 조순동 혹은 정순동 씨가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친모와 친척을 찾을 수 없어 이웃들이 두 아이를 보호기관에 보냈고 형제는 1981년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합니다. 정지숙, 1976년 2월 24일생으로 추정됩니다. 수원시 지동 신화여관 앞에서 발견됐으며 생후 약 25일 된 아기였다고 합니다. 1976년 8월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이운우, 1973년 4월 5일생으로 추정됩니다. 1살 어린 동생 이시우 씨도 있습니다. 1980년 1월 1일 저녁 9시경 천호동 425번 길에서 발견됐으며 당시 친모는 돌아가셨고 중국집에서 일하는 친부와 지냈다고 합니다. 친부는 물론 입양 전 자신들을 돌봐줬던 위탁모 김순예 씨를 찾습니다.